네, 안녕하세요. 미쿵 목사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 뵀죠? 네, 한국도 다녀왔고요. 제가 어린아이들이 작년에 57명 미국에서 죽었어요. 날씨가 뜨거워서 평균 40명 죽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 좀 살려보려고 제품 개발하면서 좀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가정용 개발을 위해서 다녀왔고요. 이제 1년에 32,000건씩 한국에 화재가 발생한다는데 그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네, 보름달만큼 영적 성숙 또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 기대합니다. 물질 가치로 보면은요, 뭐 살기 힘들다고 야단 법석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 섭리하는 역사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여러 시사 내용들을 보면요,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에 누가 한가위 밥상에 정말 주제로 올라왔든지 간에 그것이 조국이 됐든 아니면 일본이 됐든 아니면 지금 다시 바람이 불고 있는 북미 간의 회담이 됐든요. 지금 존 볼턴이 미국에서는 경질됐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간은 극명하죠. 트럼프조차도 극단의 극우, 매파, 초강경, 리비아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언급했던 국가안보보좌가 이제 그만둬라 하고 경질을 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후임자가 이제 물망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모드를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에 재선돼야 되니까 이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마당에 또 미중의 무역 정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마당에 북한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 재선에 좋은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할 것으로 보여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그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사법개혁과 동시에요. 그래서 더불어 이제 그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사법개혁과 동시에요. 또 이렇게 검찰권의 그 분권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저항이 있겠죠. 이번에 조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검찰권의 그 분권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저항이 있겠죠. 이번에 조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의 학습 효과가 있죠. 그때 언론이라든지 검찰의 말만 따라서 외면하고 마음을 돌려버렸고 지켜주지 못했던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정권 재창출을 못해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스트 문재인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말하기는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도 좀 분권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극단의 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번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원 정부제에 국회도 상하원 양원제가 좋겠다. 특별히 비례대표 의원들요. 직능별로 해가지고 미국의 상원처럼 대통령에게 가고 애교, 국방 그리고 사법까지 이제 대통령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 내각제처럼요. 국회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이 총리를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장관들을 다 임명해서 내치를 맡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한 번 더 이제 비례대표로 이게 지역별 그런 비례대표성을 가진 그런 그 50명 정도 그런 상원에 해당되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좋겠는데 그곳에서 이제 뭐 좀 만들어진 법도 한 번 더 걸러서 통과시키고 이제 이러면서 아무튼 지금 국회 내에서도 극단적 대립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정권 재창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극단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도 지금 조금 분권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절대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0 이제 간 넘어서 지천명인데요. 이제 한국의 그 서울대생들 고대생들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촛불 집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자기중심성보다는 공동체와 공익을 위한 그러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침묵하다가 이번에 조국 장관 문제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후배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제가 깊은 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제들은요, 사실은 이제 제가 또 더구나 더 서울대 고대생들 촛불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학연, 지연, 혈연, 이거 중에서 특별히 그 학연에 해당되는 그 스카이 캐슬에 들어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기까지 말 그대로 조국 그 장관의 그 자녀들처럼 말이죠. 여러 그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명박 정권 때 그러한 그 입시 제도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 또 필요했고 이제 이런 건데 그걸 너무 부도덕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거 사실 팩트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동양대 그 최성해 총장님 그 허위 이제 목사 뭐 허위 학력 말 그대로 지금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이제 호도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의심케 하는요. 특별히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총장 직임 문제를 가지고 발급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좀 이렇게 가짜 증언이 아니냐 이런 거죠. 저는요 그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은 이제 그 성경에 10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뭐 보수를 포방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은 그 가짜 뉴스에 너무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가짜 뉴스에 쉽게 빠져드는 거죠. 정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사로잡히면 안 돼요. 복음은 사상과 이념을 항시 극복해 갖고 초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우선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시국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전개될 우리 고국과 한반도의 그런 평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라봐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요 가짜 뉴스를 전하는 사람에게 가짜다 그러면 듣지도 않고 반감 가지고 오히려 효과 없는지도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는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 진리의 기준입니다. 진리의 기준. 이건 진실성에 해당된다고 봐요. 물론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사랑으로 하셨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질문을 항시 좀 던져야 되겠죠. 그게 그 말과 행동 또 뭐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잖아요. 진리. 바로 그 참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의 그 하나님의 그 도리에 입각한 삶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생명론적 기준이거든요.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살리시는 영을 가지고 계시고요. 항시 살리는 쪽이지 파괴하거나 죽음의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 특별히 관계성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살리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조국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요. 일단 집권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선택했잖아요. 주인인 백성이 선택했으면 그 국민이 선택했으면 거기에 지지를 보내야 되죠.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보수가 그동안 포방해왔던 모든 그 자세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현재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명박 박근혜만 풀어주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법치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후대에 물려줄 역사적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법치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어찌됐든요,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냐 이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파괴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쪽으로, 건설적인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이 지금 이제 너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이 나르시즘이죠. 자기 도취증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성, 에고이즘을 넘어선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공동체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의 문제를 가지고 서울대생 고대생들이 촛불 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좀 반감을 가진 것은 그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그 사회적 인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 배려입니다. 배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황금률과도 같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과도 이제 같은데, 이제 어찌됐든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 그 배려,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늘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사상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념에 매몰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진영 논리에 또한 그 매몰당하지 않아야 돼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린 거 진영 논리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기준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미스테리도 이해하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인내하며 또 그걸 받아들이며 순응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또 불의에 대해서는 또 공의 하나님 입장을 또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삶은 쉽지 않지만 또한 동시에 그렇게 단편적이고 편율적으로 가도록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버시티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코헤런스, 일괄성을 갖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진실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고 겉과 속이 같고, 이것을 이제 늘 제가 이제 진실이라고 했거든요. 더구나 이제 말과 행동도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진실이라고 해왔는데, 그 진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정직과 솔직, 진실의 기반이죠. 그러나 이것이 꼭 이제 상황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지금 뭐 정반합의 그런 논리대로 가고 있고, 짐 로저스는 리듬을 타고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역사를 반복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선택과 헌신과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저 지금 일본하고 지금 무역 그러한 그 전쟁 중인데, 그 이슈는 다 어디로 갔나요? 이제 조국 이 이슈는요, 그렇게 친이라는 뿌리 깊은 정말 토착애구라고도 불리는 그렇게 사대주의 근성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지금 어찌 보면 좋은 출구였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반드시 한일 무역 전쟁도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우리 민족이 힘을 합해서 단합돼서 승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북핵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미국의 프로세스대로 지금 좋은 평화의 한반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이제 우리 남한 정부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개방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로 북한을 껴안고 선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냥 지금 뭐 빨갱이, 좌파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이제 늘 질문하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으며, 또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몇 천만이 다녀갔습니다.